오늘 정부가 소비자 물가를 발표했습니다.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것 같은데요. 어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1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0.2%였습니다. 물론 인제 10 월에 비하면 뭐 0.2%가 오른 거니까 해석에 따라서 충분히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죠.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어 9 월과 10 월, 11 월을 비교해 봤을 때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에서 보면 어 그 상승폭이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요 정도를 가지고는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제 12 월, 1 월, 내년 3 월, 4 월까지를 좀 이제 지표를 좀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약간 해석하기 애매한 추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근데 대체적인 인제 시각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시장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원 물가를 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근원 물가를 봤을 때 근원 물가 자체가 인제 상승 기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0.2% 오른 걸 가지고 "회복의 기미가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참고로 인제 근원 물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자면, 물가 변동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요 원인이 있겠죠. 그 가운데서 단발성, 일시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빼고 기초적인 물가의 상승률을 이제 고려하는 것이 근원 물가입니다. 이 근원 물가의 모습이 전혀 변동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론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1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은 이유는 "복지 정책 때문이다."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어요. 어 계속해서 정부가 복지 비용을 증가시키면서 어 학교 급식비,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자 학생복, 여자 학생복, 좀 재밌는 건 이제 감자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걸 건너뛰어서 고등학교 납입비 이런 것들에 대한 복지 비용을 늘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두원 통계원 통계청 물가통계과장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농산물하고 공공 서비스의 물가가 미치는 영향이 컸는데, 어 농산물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는 거 하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라고 하는 두 가지의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체감 물가로는 정부가 발표한 거와는 좀 이제 다르게 작동을 하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김장철이기도 하다 보니까 열무나 무 같은 가격이 인제 폭등, 저 정도는 폭등이죠. 김장철마다 나타나는 거니까. 폭등 수준의 어 이제 물가 상승률을 나타냈고, 근데 이제 서민들이 대체적으로 느끼는 건 아무래도 인제 공공 서비스인데, 시외버스, 택시 같은 것, 그리고 우리가 인제 길거리 음식이라고 말하는, 아니면 점심 식사 비용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어묵, 빵, 김밥 이런 것들의 물가가 상당폭 오르고 있기 때문에 체감 물가는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이제 격차들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국의 소비자 물가 증감률 추이는 지금 당장 이게 이제 '반등의 모습이다.' 아니면 '반등과 거리가 멀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쪼끔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월, 2 월, 3 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모습이 향후 어떻게 변할지 상관없이 지금 국내 시장의 수요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수요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이제 단기로 끝날 거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갈 거냐라는 인제 기로에 서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것들의 지금의 현상들이 '단기적인 모습이다.'라면 걱정할 게 없는데, 이게 향후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쭉 끌고 갈 수 있는 모양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일단 뭐 가격 인상이 불가능할 거고요, 공급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들이 소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인제 뭐 기업들의 측면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 기업들은 결국엔 적자 폭이 나타나는 거고, 그 적자를 인제 상쇄하기 위해서 뭐 인건비와 관련된 것들을 줄인다든지, 그러려면 이제 해외 이전을 더 할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면 고용을 줄인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결국에는 또다시 소비자들의 수요를 줄이고, 그런 위기 징후들이 나타나면서 뭐 저축량도 지금 계속 늘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한국 사회의 소비 시장에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이건 정말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굉장히 암울하다, 힘들다, 뭐 이렇게밖에 진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3-4 개월, 물론 이제 4월 달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이란 변수, 또 어 1 월, 2 월에 있는 연휴 구정이죠. 그런 부분들이 인제 소비의 모습들을 약간 바꿔 놓을 수도 있고요, 인위적으로. 고용 부문에서도 변화를 나타낼 수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항상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 시점은 추석이나 구정 같은 명절 전에, 뭐 전후에 뭐 그런 것들을 인제 발표하는데, 단발성 아르바이트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고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고용 지표들은 그런 것들을 유념하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4 월까지 내년 상반기에 그런 두 가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상반기까지 나오는 물가 지표 뭐 이런 것들이 음 확실성 있는 미래에 대한 모습이라고도 사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소비가 위축되어지고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어 뭐 어려움이 있는 거겠죠. 어려움을 느끼는 거고요. 그럼 이런 이제 본질적인 어떤 수요의 문제들, 적자 뭐 부터 시작해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려면 어떤 문제를 인제 해소해야 되느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제 두 가지의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기업의 미래의 불확실성. 며칠 전에 인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한국 기업이 갖고 있는 미래의 불확실성, 미래 경쟁력, 4차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미래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고 실제로 그것들이 숫자로 증명되어지는 과정들을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미래의 확실성보다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고용도 줄이고 뭐 줄일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이제 줄여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반전되어져서 기업의 미래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확실성으로 가야만 하는 이제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이 가운데 당연히 이제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것이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의 문제겠죠.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일자리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제 우리 미래 소비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청년들 부터 시작해서 이제 돈을 써야 될 분들이 고용이 불안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으면 당연히 소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미래 일자리가 개선되느냐, 미래 일자리가 확실성으로 넘어가냐, 이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수요의 문제, 소비자 물가에 대한 문제,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0.2%가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돼야만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국내 소비 시장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발표한 소비자 물가 지수, 시그널을 봤을 때 한국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차후에 계속해서 지표가 나올 때마다 중요한 지표들을 이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지금 한국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